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리뷰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주로 다룰 게 당분간 전자기파고요. 이 얘기는 많이 했죠. 그래서 다 아실 거로 보고요. 전자기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 빛하고 물질이 반응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좀 뭐랄까 딱딱하다 그럴까요? 그런데 어, 묻혀다 빛을 쬐주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빛하고 물체의 상호작용을 보면 이건 몇 번 강조를 했지만 후수투가 반사굴절 회절 이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열이나 호능 같은 걸로 이제 비가역적으로 소멸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스캐터링이 이게 문맥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포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 문맥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뭐 스캐터링이라는 게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살랑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 흡수, 투과, 굴절은 안 하고요. 반사 굴절은 안 하고 회절, 요 세 개는 굉장히 분석기기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 그때 1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물질 반응인데 투과만 되면은 나머지 없고 또는 흡수되면 나머지 없고 이런 게 아니고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건 뭐 세상 이치가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이건 자주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기억을 하실 거고 네, 흡수가 우리 이제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되는 걸 보통 우리가 흡수 그러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이제 이 일렉트로닉 트랜지션 중간에 진동 주기가 있잖아요. 그 진동 주기가 안에 그것도 흡수예요. 그래서 미드 IR을 가해주면 진동준이 한 칸은 해당하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한 칸 올라가는데 그때 흡수를 해서 그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진동준위가 한 칸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흡수고요. 이렇게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것도 흡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원래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요. 이 굴절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소지하는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안 쓰니까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저는 이제 설명했었죠. 이렇게 슬릿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안 뚫어놔, 그러니까 아니, 종이 꼭 종일 필요 없는데 막는 거를 이렇게 하나만 놔도 되고요. 이 슬릿 구멍을 하나만 뚫어도 되고 이렇게 두 개 뚫어도 되고 두 개 놓고 해도 되고 다 상관없습니다. 물론 세 개 놓고 해도 돼요. 네 개 놓고 해도 되고. 근데 어쨌든 요점은 뭐냐면 어, 이렇게 막힌 거는 생각하지 않고 나온 놈이 이제 경로 어디로 만약에 관찰되는 디텍션하는 건 여기 라인이기 때문에 밟고 어둡고 밟고 어둡고 이게 나오는 거고 그 경로의 차가 인페이스냐 아웃페이스냐 인페이스 아웃페이스 얘기했죠 여기 있던가 여기 나오지 인페이스는 이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로가 한쪽이 길다는 얘기는 이게 많이 있다는 얘기고요 짧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타이밍이 여기 딱 맞았다 그러면 증폭이 된다는 거죠 아웃 오브 페이스 경우에는 더하기 하니까 이렇게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밟고 듣고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회절이고 근데 회절이 아닌 입자의 경우에는 이제 회절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데는 못 간다는 거죠. 그냥 구멍 뚫린 대로 고기만 딱 들어가서 해결이 되고 막힌 놈은 그냥 끝나는 거고요. 물론 비트고 막힌 놈은 끝나긴 하는데 회절 현상에서 이제 이런 데까지 막 퍼져가는 게 회절이고요. 전자는 입자는 이제 입자도 소입자니 뭐 이런 식으로 붙이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입자는 굉장히 여기서 큰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요. 등치가 큰, 질량이 큰 전자같이 어, 미지세계에 사는 놈은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뉴턴의 운동 법칙, 즉 F는 ma가 여긴 적용이 안 돼요. 얘는 얘는 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이건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이쪽은 매크로스코픽, 마이크로스코픽. 근데 이 경우에는 회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이건 중에 앞으로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중에 하나가 적어도 최소한 UV는 돼야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이 이런다고 그랬죠. 그리고 뒤에 걸 먼저 얘기할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도 안 했던 건데 운동에는 세 가지 기초인데 이것도 운동의 법칙, 뉴턴의 운동의 법칙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병진 운동, 회전, 진동, 회전 운동. 근데 구체에 있는 원자 얘기예요. 이 경우에는 구체 또는 어떤 구체 분자에 있는 원자 또는 분자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병진 운동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구체는 꽉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옆으로 이동하려고 그러면 옆에 누가 차 있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래서 병진 운동은 없고 어, 회전 운동도 안 돼요. 여기서는. 왜냐면 주위에 결합된 원자들이 이제 회전을 방해하거든요. 어디 메탈이 아니 있었죠? 고체 모양이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꽉 차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오직 진동만 되는데 진동은 왜 되냐? 그러면 제가 그 서멀 에너지라고 그랬죠? 상온에 해당하는 고체는 보통 우리가 상온을 쓰잖아요. 물론 온도가 약간 올라갈 수는 있는데 대부분 상온 부분에 쓰기 때문에 어, 상온에 해당하는 서멀 에너지, 열 에너지가 있는데 고체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렇게 인식을 해요. 원자 간에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전통적인 그 인식 방법이고요. 그래서 서멀 에너지가 여기 전달되면 얘가 이렇게 하든지 또는 얘가 나갈 때 얘가 들어오든지 이런 운동을 하거든요. 구체는 이거는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기지는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을 보시면 사실은 거기 예를 들면 뭘로 들까요? 뭐 쇠젓가락 하나 들고 있다 그러면 그 쇠젓가락에 원자들이 쫙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 쇠젓가락의 원자끼리 진동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실제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체에서의 모션은 유체 내부의 원자나 분자의 경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고지처럼 이렇게 주변에 있는 원자나 분자가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있는 거죠. 병진 운동도 있고 진동은 원래 있는 거니까. 여기도 유체도 이런 모델로 설명이 됩니다. 회전도 자유롭죠, 비교적. 그래서 유체에서는 이제 문제가 세 가지 운동이 다 나오는데 고체에서는 하나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만약에 IR 스펙트로스코피를 갖고 우리가 고체를 찍는다 그러면 요거만 나오는 거죠. 요거에 대한 정보만 갖고 하는 거죠. 근데 액체에 대해서 찍는다 그러면 모든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양자역학 갖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각각을 이제 계산이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양자역학에서 공식화된 그 시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양자역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워서 이걸 유도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유도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지금 뭐 그럴 필요 없고 우리 결론을 이제 쓰는 거니까. 그래서 미시의 세계에서도 지금부터는 이제 양자역학의 세계, 즉 미시의 세계, 마이크로스코픽한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도 이 병진 운동은 유체에서는 있었잖아요. 원자나 분자가 이제 이동할 때 병진 운동은 양자가 되지 않아요. 그건 유체역학 아니죠. 양자역학에서도 그 계산이 되거든요. 이건 간격이 없는 거고 양자가 되지 않아서 어느 위치든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게 이제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인데 했던 것처럼 컨덕션 밴드가 있고 밸런스 밴드가 있을 때 이 에너지 밴드 갭을 극복할 충분한 에너지를 외부에서 입력해주면 점프를 해서 익사이트해서 여기 딱 간다 이거죠. 전자가. 그게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요걸로 얘기할 때는 지금 여기 1S고 그렇게 해서 우리 원자
저기 뭐야 1S나 2S 같은 S 궤도는 U형이고 P 궤도는 이렇게 R형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다. 근데 어쨌든 그리고 3S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 하나인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고체인 경우는 이게 이제 붙어갖고 뭐 컨덕션 밴드니 베리어스 밴드니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그 설명은 제가 재공학 할 때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원자 하나 와네스가 여기 있구나. 라인이 여기 있으니까 잘못 그렸네요. 얘는 얘, 얘는 얘, 얘는 얘고요. 와네스는 이거고. 그래서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은 이렇게 이제 비교적 에너지 밴드 갭이 넓어서 최소한 UV 에너지 정도는 줘야 점프가 일어나요. 이제 와이스 경우는 점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이 경우는요. 그런데 그 진동준위는 근데 요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요 안에 이렇게 쭉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동준위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기도 그렇지만 등간격이에요. 벌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쭉 있는데 그게 진동준위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다시 회전준위가 또 있다는 거죠. 요 진동준위 안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 건데 얘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여기 안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운동의 세 가지 모드, 병진 운동하고 병진 운동하고 그다음에 진동, 그다음에 회전 이거를 고려해 본다 그러면 그런 에너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이 제일 에너지가 넓고요. 그리고 그다음은 진동준위, 그다음에는 로테이션 준위. 그다음에 트랜스레이션은 간격이 없으니까 0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이 이제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에 대한 에너지 간격이 제일 넓고 바이브레이션이 그 다음으로 넓고 이렇게 그 다음에 회전 준위가 약 넓고 트랜스레이션은 없다 이거죠. 양자 미시 세계에서도 그래서 이런 걸 양자됐다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요, 요 에너지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 주면 익사이트 되는데 그보다 에너지가 작으면 요 중간에는 못 간다 이거죠. 90% 줘서 여기까지 갔다. 의미 없다는 거죠. 익사이트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양자화 됐다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어라운드 허용된 에너지 레벨이 정해져 있다. 그게 양자역학의 최대 결론 중에 하나거든요. 미시 세계에서는 거시 세계에서는 병진 운동을 하든 회전 운동을 하든 진동을 하든 간에 양자되지 않아요. 에너지 레벨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미시의 세계에서는 정해진다는 거죠. 트랜스레이션은 아니지만 회전, 진동, 그다음에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이 허용되는 에너지 주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못 가는 에너지 주의가 있다. 뭐라고 허용되지 않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일렉트로닉 트랜지션만 주로 갖고 밴드나 베러스 밴드는 원자들이 모인 고체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좀 있는데 어쨌든 그것만 갖고 주로 얘기하다가 아 이제 진동준위하고 회전준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 거고요. 그 양자점 소재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원래 이제 벌크 제가 얘기한 컨덕션 밴드니 요 밸런스 밴드니 요 간격이 고체는 원자가 많이 모여서 된 건데 퀀텀 닷 같은 소재는 이 고체가 모이는 숫자가 되게 적은 거예요. 10개 뭐 심지어는 뭐 10개 이하 20개 15개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원자가 이렇게 되면 되게 작잖아요, 숫자가. 그럴 때는 밴드 갭이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가 잘 안 나오고 이렇게 라인으로 나와요. 그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라인 경우가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 퀀텀 닷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는 방법이 이렇게 시프하게 그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고체가 많이 모인 경우고요. 그래서 벌크의 경우인데 이제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원래는 원자 간의 그 에너지 다이그램인데 그 전자로도 확대가 돼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BC의 세계 월드에서는 이제 이렇게 요게 밸런스 밴드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컨덕션 밴드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아이고, 잘 못 그렸는데.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고체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온도 범위가 되게 낮거든요. 그리고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물론 100도, 200도 올라가면 좀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어, 실제 고체가 사용되는 경우는 상온에서 놀기 때문에 오분만을 확대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거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좀 이따 나올 건데 대칭 구조잖아요. 이거는 여기는 대칭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비대칭이라는 거죠. 큰 데서 온도가 아주 높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고요. 다시 여전히 놀고 있는 게 온도가 낮은 범위에 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심플하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반도체 같은 경우 온도가 올라가면 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약간 요건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도 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밴드갭을 에너지 밴드갭을 이런 식으로 또 많이 그린다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요. 이 진동을 그러니까 이제 구체가 원래 이게 두 개가 딱 여기 정해져 있는데 걔들이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스프링으로 연결된 것처럼 돼 있어갖고 들어오면은 전자 오비탈이 겹치니까 밀어버려요. 바깥으로 밀어버린다고 서로. 근데 그래서 나가면 다시 정기적 폴스나 이런 거에서 다시 당겨요.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동하고 있는 거죠. 실제 모든 고체는 이렇게 돼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못 느낄 뿐이지. 그래서 뭐 그 얘기 나온 거 했었죠. 근데 이제 잠깐 여기하고는 관계없는데 약간 빗나가 보면 요 최저점이 일치하는 경우는 이제 다이렉트 반드갭이라고 그러고 이 갈륨 아세나이드가 유일할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비껴져 있는데 실제로 해서 익사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에너지를 소비하고 여기까지 나와서 진동으로 진동에서 막 떨다가 점점 진동이 줄어서 여기까지 오고 다시 이제 릴리즈되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아이고, 여기로 가서 진동에 진동을 다시 쭉 해서 에너지가 막 떨다가 싹 일어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데 우리가 라인으로만 그리면 여기서 익사이트 돼서 이렇게 갔다가 얘가 다시 릴리즈 되면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사실 과정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밴드게 그리거나 이걸 활용하는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실제로는 많이 그려요, 이것도. 그래서 뭐 이제 여기 이렇게 쭉 라인 그는 이게 진동준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진동준이 안에 작게 또 로테이셔널 준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는 에너지는 이제 IR 스펙트로스코피를 할 거니까 이 IR은 미드 IR인데 분자 바이브레이션에 적합한 이 에너지를 흡수하면 특정한 분자가 바이브레이션을 해요. 그걸 갖고 우리가 무슨 결합이 바이브레이션을 했고 그래서 저 화물은 뭐고 양은 얼마고 뭐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IR 스펙트로스코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근데 기초를 굉장히 많이 깔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워낙 물리를 안 한 분들이 많아갖고 좀 빠르게 가지만 전체적인 거는 계략적인 건 지금 얘기를 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지금은 IR 같은 경우에는 분자의 원자도 진동을 해요. 분자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원자나 분자의 바이브레이션을 갖고 아까 같이 IR 스펙트로스코피로 뭔가를 알아내는 거고요. 나중에 점점 우리가 이제 IR에서 니어 IR 했다가 비접을 했다가 UV 비접을 하니까 점점 여기로 가잖아요. 에너지가 높은 쪽, 즉 파장이 낮은 쪽으로. 그럴 때 여기까지는 이제 모lecular 바이브레이션 갖고 저게 뭐고 어쩌고 저쩌고 그걸 하는 게 주 임무고요. 나중에 UV 비접으로는 이제 트랜지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의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걸 갖고 하고요. 기말고사 이후에 하는 것들은 엑스레이나 이런 걸 갖고 하는데 트랜지션보다 더 한 게 일어나죠. 여기서는 그건 나중에 가서 얘기할 거고요.
근데 지금은 바이브레이션, 모레큘러 바이브레이션이 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 특정한 에너지 주면 이제 만약에 이게 물 분자다. 그러면 여기 산소겠죠. 빨간 놈이 수소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여기 그림처럼 에너지를 받으면 얘가 이렇게 진동하러 그러니까 스프링이니까 이거 중 얘는 고정됐다고 우리가 가정하면 스프링에서 나가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여기서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도 있고 들어오면 동일하게 들어오고 이런 모드도 있고요. 똑같은데 여기 나가면 얘는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뭐 회전하고 뭐 이런 등등 6가지 모드가 가능한데 이렇게 두 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의 경우는 6가지 그 진동 모드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미드 아이아를 주면 그걸 보고 아, 얘 물 분자야 그러는 게 IR 스펙트로스코피고요. 그런데 물이 얼마만큼 많이 있어 그것들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포함한 화합물이 뭐다 이런 것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우리 IR을 하지만 IR 스펙트로스코피의 숨은 의미는 뭐냐면 IR이 에너지 소스다. NIR 스펙트로스코피 다음에 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NIR, 니어 IR, 여기 이제 미드 IR이죠. M자가 또안 쓰는데 요게 에너지 소스고요. 그 다음에 라마는 비저블 라이트가 소스고요. 그 다음에 UV 비저블 스펙트로스코피는 UV 비저블이 에너지 소스예요. 그래서 라마만 빼고 요거 빼고 앞에 게 에너지 소스예요. 광원이 요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기가 IR을 내는 램프나 IR을 내는 레이저나 이런 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 소스에 따라서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램프 같은 경우는 싸거든요. 근데 램프에서 다 나오거든요. IR만 나오는 게 아니고 UV도 나오고 비저블 라이트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그걸 처리해 줘야 되죠. 레이저가 IR 나오는 걸 쓰면 이제 뭐 그러면 깔끔한데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 우리는 거기는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끝난다 이거죠. 왜냐면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니 어렵지는 않은데 재미가 없어요. 기계 장치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여기는 간단 필요한 경우만 특별한 경우만 얘기를 해요.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간단히 얘기하고. 그런데 이렇게 미드 IR을 주면 샘플이 어떤 짓을 하냐? 지난 시간에 좀 전에도 있고 지난 시간에도 있지만 샘플이 분자가 진동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가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진동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두고 갈 수 있고 얘가 이렇게 진동할 때 얘가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죠. 그거는 미드 아이엘의 에너지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져요. 그런 모드가. 뭐 그런 식이 된다는 거죠. 얘가 그렇게 피지컬한 리스폰스, 이 진동 운동이니까 이건 피지컬한 리스폰스잖아요. 다 피지컬한 리스폰스가 와요, 거의 다. 그걸 갖고 우리가 아, 뭐다, 좀 그걸 판단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똑같아요. 여기가 IR을 얘를 투과시키기 때문에 얘가 흡수하는데 나머지 또 투과되는 양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관찰하는 그러니까 디텍터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데 얘는 IR을 디텍트하는 거가 써야 되는 거죠. 가시광선을 디텍트하는 거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수업도 본 수업도 시간이 없는데 이것까지 다 얘기할 수 없거든요. 종류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 기술 되게 중요한 기술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걸 하면서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만 얘기를 하고 넘어간다 이거죠. 그렇지만 기분석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게 한 개가 아니고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종류가 너무 많아서 여기도 좀 그렇고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섭렵하기는 힘들다. 시간이 짧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나중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좀 전에 IR 램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저 IR을 디텍션 해야 되겠죠.
샘플은 이제 아까 같이 뭐 진동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고요. 결국은 뭐 다 이런 패턴인데 거기에 이제 이런 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픈 거죠. 저게 뭐야? 근데 써보면 솔직히 장치를 써보면 금방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환경이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만 그런 거 아니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대학원 정도 가야 그래도 좀 실험실에 있는 분석기기로 손을 댈 수가 있는데 학부 수준에서는 손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용 문제도 그러니까 가격이요. 기기의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게 대부분이고 혹시 만졌다가 고장나면 또 괜히 또 서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IR 램프가 제일 싸니까 램프 제일 많이 써요. IR 램프가 이제 다 나오지만 잘 처리해서 IR이 100%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하면 이런 샘플에다가 딱 쪼여준다고 그랬죠? 이 IR이라는 전자기파를 쪼여주면 그럼 얘하고 인터랙션이 일어나는데 우리 눈에는 전혀 안 보이지만 인터랙션이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거죠. 여섯 가지 뭐 예를 들면 이거 말고 더 있죠. 이것만 있으면 말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 업쇼션의 엑스테이션인데 이 업쇼션은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진동 준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로. 왜? 미드 IR이 에너지가 요것밖에 안 돼요. 요걸 갖고 파악해내는 게 요겁니다. IR 스펙트로스코피.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는요, IR 스펙트로스코피란 말에는 에너지 소스가 IR이란 말도 있지만, 그러니까 미드 IR이죠. 미드 IR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모레큘러 바이브레이션, 진동 준위로 업소션 되는 걸 갖고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이미. 이게 그 자체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뭐 우리가 할 것들. 그래서 미드아이아, 니어아이아, 비저블 라이트, 비저블. 요 세 개는 모레큘러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요. 여기는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요 모드에 따라서 디텍터는 다 달라요. IR이라고 그러지만 어, 나만도 IR이긴 하지만 디텍션은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는 나중에 보겠다고 그러고 했는데 한 2분밖에 안 되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가 써머리 되어 있는 거냐? Electromagnetic radiations carry energy in waves. So when these energy carrying waves strike any material particle, they produce some change in the particle. The study of the effects of interaction between electromagnetic radiation and matter is called spectroscopy. Thus, spectroscopy is the study of interaction of electromagnetic radiation with matter. 빛을 쪼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Ways in which the interaction between electromagnetic radiation and matter can take place by absorption and by emission. Let's first discuss about absorption. When the electrons present in atoms or molecules of the matter absorb energy from electromagnetic radiation falling on it, they jump from ground state to excited state. This phenomenon is called absorption. Now let's discuss about emission. When the atoms or molecules present in the matter jump from excited state to the ground state, they release electromagnetic radiation. This is called spectroscopy is extensively used to study the internal structure of matter, especially molecules of complex organic or inorganic compounds. Some of the major advantages of using spectroscopy over trivial methods of structural determination of complex compounds are: it is a very less time consuming. The amount of sample required is very less. Although the setup cost of spectroscopy is high, but it's very cost effective in long run. No doubt, in both absorption and emission, the energy of electromagnetic radiation absorbed or released is equal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energy of the excited and ground states. The related terms are 자,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더 드리고 가면요. 여기 이제 인텍션 오브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 위드 메러는 제가 이제 5가지 스캐터링 뭐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자,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옵션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익사이트 스테이트라고 그러잖아요. 밸런스 밴드나 컨덕션 밴드라는 말을 안 쓰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진동 중에도 이게 일반화해서 얘기하려면 진동 중에서도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익사이트 스테이트로 옵션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에미전도 마찬가지고요. 익사이트 스테이트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뭐 닐른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렉트로닉 트랜지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이브레이셔널 주니 또 우리 여기 뒤에 NMR도 얘기가 나오지만 NMR 같은 경우에는 스핀 내조 내조너스니까 좀 다르구나. 로테이션을 만약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에너지 그 갭이 작아서 그렇지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익사이트 스테이트로 이제 점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분석기기에 또 되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는 이제 스펙트로스코피의 어드밴티지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덜 걸린다 그러는데 이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장치하고 비교했을 때 그 장치하고 비교를 해야 되지 전체하고 비교를 해버리면 어떤 경우는 얘보다 더 빨리 하는 놈도 있고요. 시간이 덜 드는 놈도 있고 또 어, 샘플에 아주 작은 양을 사용한다 그러는데 이거 말고 비파괴 얘는 파괴라는 얘기거든요. 샘플 기둥이 잘라내야 되거든요. 근데 비파괴를 한다 그러면 그게 더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기기 분석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 뭐냐면 어드밴티지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디스어드밴티지라고 나올 때 그걸 그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그게 되게 어려운 점입니다. 왜냐면 다른 장비하고 비교해야 돼. 직접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제너럴리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다른 놈하고 잘못 비교하면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게 있어서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게 좀 모호성이 좀 많다고 해야 될 특성상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 대충 요약한 거고요. 오늘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여기부터 미다이알 뭐 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리얼은 뭐 좀 더 저기한테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미다이알은 그 진동준이 고기를 왔다 갔다 하게 할 충분한 에너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IR 스펙트로스코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자 이 솔리드에서의 원자 모델 또 분자 모델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 잠깐 하고 가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미리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그 고체 같은 경우에 대용학을 들으신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없던데 이렇게 원자들이 예를 들면 요 코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얘하고 얘가 만약에 다 있다 그러면 제가 니어리스트 네이버 절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절친의 위치는 여기 아까 나왔던 그래프 여기에 의해서 이게 거리고요. 요거 간의 거리 이게 이제 에너지인데 그때 최저 에너지 위치가 요거 간의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원자는 이렇게 이런 이제 규칙적인 배열을 하긴 하는데 이 원자 간에 이게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고요. 왜냐면 회전이나 병진은 안 되는데 얘는 진동하는 건 허용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진동을 하니까. 근데 얘하고 나갔는데 그러면 옆에 놈도 같이 나간다. 그게 아니고 서로 다르게 막 들었다 나갔다 하는 거죠. 진동 모드가 좀 다 싱크로나이제이션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동시다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어, 각각 별도로 하고 있다는 거죠. 진동은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 있는 놈도 그렇고 위에 있는 것도 그렇고 저 앞에 있는 놈도 그렇고 진동 이제 이걸로 할까요? 얘 입장에서 보면 얘가 붙어 있는데 보기에 위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고 요 앞쪽에도 하나 있거든요. 근데 다 이게 저 스프링으로 연결돼서 다 같이 들었다 놨다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랜덤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되게 유명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원자 간에 어, 이렇게 스프링으로 연결돼 있어 동작한다 이거죠. 근데 스프링으로 연결됐다는 의미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액체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체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기체는 이제 옆에 원자에 의해서 속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제 요 스프링에 연결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스프링처럼 행동하는지 그거부터 얘기를 하면 원래는 요 위치에 있는데 원자가 여기 있고 여기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오면 안쪽으로 들어오면 서로 각각의 전자 오비탈이 겹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 버려요. 그러면 들어가면 확 밀어버립니다. 그 리퍼시브 폴스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고요. 얘가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전기적 결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전기 멀어지니까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이걸 당겨버려요. 그래서 얘가 여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까 우리 그림이 있었죠. 동영상이 있었죠. 처럼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0K에서 여기 있어요. 근데 온도가 높을 때는 얘가 스프링으로 연결돼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간의 전자 오비탈이 겹쳐서 밀어버리고요. 나가니까 야 어디가 다시 와 그러고 땡기는 거죠. 정전기력 이런 걸 통해서 쿨롱의 법칙을 통해서 이제 땡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얘가 왔다 갔다 들어오면 밀고 나가면 땡기고 밀당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체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물론 저보고 봤냐 그러면 이게 안 보이잖아요. 원자가 크기가 0.1 나노인가 그런데 그거 보이면 이상한 거죠. 근데 전자현미경 우리 앞으로 할 건데 나중에 전자현미경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건 다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얘가 스프링으로 연결됐냐는 그걸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스프링으로 연결됐다는 얘기는 이제 탄성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원래 스프링이 이게 일라스틱한 거잖아요. 탄성이잖아요. 탄성은 뭐예요? 내가 외부에서 힘을 줬다가 딱 놓으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게 탄성이거든요. 얘들은 변형이 일어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 만약에 서멀 에너지가 없어지면 딱 제자리에 멈추고 또 나갔다가 들어오고 들어오게 되면 나가고 이런 탄성적인 거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탄성의 그 좀 전에 일종의 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외부에서 가해준 힘이 없어지면 딱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탄성이거든요. 아, 그래서 탄성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 탄성체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후기 법칙에 의해서 설명이 보통 돼요. 아이고 이거 내가 안 보이니까 치워야 되겠다. 이 후기 법칙에 의해서 이제 탄성이 되는데 이 훅은 뭐 대부분의 그 법칙이 그렇듯이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 누구야 뉴턴이 젊었을 때 그때 과학계를 영국 유럽의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었나? 유럽의 영국 사람 아닙니다. 유럽의 과학계를 좌지우지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발견한 건데 별게 아니에요. 이때 이제 작용하는 힘은 이때 작용하는 힘은 FKX인데 X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거리가 이제 이퀴리brium 디스턴스 아까 이걸로 얘기하면 이제 요 거리죠. 요 거리죠. 여기가 제일 에너지가 낮은 스테이블한 이제 거리라고 그러면 X가 증가하면 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폴스는 어떻게 돼요? X가 커지니까 폴스는 증가하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걸 잡아 당겼어요. 얘를 들고 잡아 당겼어요. 그러면 힘이 가해졌죠? 그럼 뭐가 일어나요? 변형이 일어나죠? 디스플레이스가 일어나죠? 그게 X예요. 그때 비례 관계에 있는데 그때 비례상수가 K라는 거죠. 그래서 F는
KX라는 게 후계 법칙입니다. 쉬운 거예요. 내가 스프링이 있는데 손으로 잡아 당겼어요. 그때 늘어나는 길이 X는 직선적으로 늘어나요. 내가 힘을 100을 주면 100만큼 늘어나는 거고 10을 주면 10만큼 늘어나고 그게 후계 법칙이에요. 그런데 부채는 아까도 제가 잠깐 뭐야 저걸 그렸지만 예를 들면 위만 그리면 아이고 그림이 참 이렇게 원자들이 이루어져 있을 때 이렇게 스프링이 연결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체가 이게 반복된 게 이제 고체잖아요. 그러면 고체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요? 탄성일 경우에 탄성이라는 조건에서는 똑같이 작용해요. 이거 그때도 후계 법칙이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후계 법칙은 이렇게 매끄러운데도 벌키한데 고체가 많이 모였는데도 결국 요게 모여서 된 거기 때문에 후계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미시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후계 법칙이라고 그러고요. 후계 법칙은 워낙 쉬워서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F는 뭐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포스고요. 다해준 힘이고 X는 이제 변형이죠.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내가 땡겼다 그러면 땡겨서 늘어난 거리죠. 이게 이제 X고요. 이제 이건 계수인데 힘의 상수 뭐 이렇게 또 표현하고요. 힘의 상수라고도 하고 탄성 계수라고도 얘기해요. 탄성 상수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일러스틱 모듈러스라고도 얘기하고요. 0은 사람의 이름인데 영스 모듈러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지의 세계하고 매크로스코픽한 세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쉬운데 이게 어, 우리가 보면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많이 그랬는데 식을 이렇게 외잖아요. 이거 뭐 외 것도 없잖아요. 이거 저 간단해서. 근데 외는데 이걸 그냥만 외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여기 이제 요 얘기니까 요 얘기. 그래서 저 얘기를 하면 아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원자들은 결합을 하는데 스프링으로 된 결합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스프링으로. 그리고 스프링이니까 이게 진동하잖아요. 그리고 하모닉 오실레이션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 얘기한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조화 진동한다고 그래요. 진동한다는 말이 영어로 바이브레이션이 있고요. 오실레이션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개를 번갈아 막 쓰는데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화 진동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 조화 진동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조화 진동이 뭐냐면 말이 어려운데 조화 진동이라는 게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 무게 법칙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요런 데다가 내가 힘 F를 가해서 잡아당기면 눌러도 마찬가지예요. 잡아 당기면 X만큼 변형이 일어난다가 후계 법칙이고요. 그걸 거꾸로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션이 됩니다. 뭐냐면 요거를 내가 힘 F라는 힘으로 당겼어요. 그러면 X만큼 늘어나잖아요. 후계 법칙에 의해서. 그때 내가 만약에 힘을 딱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막 진동하죠. 이렇게 자사사사 하다가 딱 쓰죠. 예를 들면 그게 하모닉 오실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로 음, 여기서는 하모닉 오실레이션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런 시스템에서 복원력 돌아가려고 하는 님은 내가 힘으로 줘서 당겨놨는데 돌아가려고 하는 님 요거는 변이에 비례한다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이거를 많이 당기면 돌아가려는 힘이 세죠. 그죠? 적게 당기면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적죠. 그게 하모닉 오실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후위 법칙은 내가 힘으로 많이 당기면 많이 늘어나고 힘으로 적은 힘으로 당기면 조금 늘어나고가 후위 법칙인데 하모닉 오실레이션이나 이런 건 뭐냐면 얘가 변이가 많이 증가하면 돌아가려는 복원력, 돌아가려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 이 변이 비례한다.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하잖아요. 얘를 많이 당기면
돌아가려는 힘이 굉장히 세지잖아요. 살짝 당기면 돌아가는 힘이 작아지잖아요. 우리 요새는 이것도 몇 년 된 얘기나 여러분들이 모를지도 모르겠는데 그 뭐지 그거 개그 콘서트인가? 거기 보면 장난으로 우리 그 고무줄 있죠? 고무줄을 이렇게 주어지고 딱 가잖아요, 저쪽으로. 그러면 고무줄이 이제 개그맨이 여기 한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있고 다른 개그맨이 한 사람 있다고 치면 얘가 얘한테 고무줄을 쥐어주고 얘가 쫙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무줄이 쫙 늘어나잖아요. 그럼 얘가 우리는 뭘 알아요? 이 사람이 뭘 느끼죠? 얘가 이걸 놓으면 늘어난 길이만큼의 힘이 때리니까 되게 아플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건 다 알잖아요. 그죠? 그게 하모닉 오실레이션이에요. 얘가 장난으로 야 너 이거 좀 쥐어 그리고 고무줄 쥐면 막 뛰어가서 막 이만큼 늘어놓으면 이게 딱 놓 물론 얘가 나도 얘가 맞지만 얘가 이제 얘가 논다고 그냥 얘기를 하면 딱 놓으면 늘어난 변이에 비례한 복원력이 가서 얘를 퍽 치는 거죠. 그게 하모닉 오실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후계법칙이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 엎어치나 매치나 우리는 앞으로 하모닉 오실레이션 갖고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왜? 분자의 진동은 하모닉 오실레이션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시기 가는 의미, 이제 이 하모닉 오실레이션 포함해서 가는 의미가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이제 요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를 끊었는데, 이때 그러면 재료에서 상수는 여기 K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힘은 외부에서 작용하거나 하모닉 오실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 이동에 의해서 소울 바이브레이션에서 멀리 나가게 되면 돌아가려는 힘이 작용하는 거니까 이 소재나 이거와 관련이 없잖아요. X도 마찬가지죠. 변이니까 그죠? 이동한 거리니까 소재 함수와는 관련 없죠. 소재 함수는 이제 K 값하고 관련된 건데 이 K 값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K 값이 크면 우리 다 알잖아요. K 값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빡빡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얘를 당길 때 힘을 좀 많이 움직이려면 많이 세게 당겨야 될 거 아니에요. 빡빡하지 않으면 좀 느슨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요만큼 옮길 거야 그럴 때 빡빡할 때는 이만한 힘을 줘야 되면 안 빡빡할 때 K값이 나아질 때는 요만한 힘을 줘도 이만큼 늘어나잖아요. 즉 X가 콘스탄트라고 그런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가 증가하면 F가 증가해야 되잖아요. 얘가 상수니까 일정한 값이니까 얘가 작으면 얘가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얘가 K값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외부 에너지가 힘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분자 바이브레이션 IR 스펙트로스코피 입장에서 보면 외부에서 큰 힘이 작용해야 되잖아요. 즉 높은 에너지 줘야 되잖아요. 그죠? 반대로 요 K값이 작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작은 에너지만 줘도 진동을 잘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속도 개념을 좀 넣어보면 K값이 작으면 같은 에너지를 주어지면 진동 속도가 되게 빠르겠죠. K가 작으니까. 다음에 K가 큰 좀 뻑뻑한 요 스프링이 뻑뻑한 경우에는 어, 속도 개념을 놓고 얘기하면 이제 빨리 진동을 못하겠죠. 그죠? 그 요 얘기하고 관련된 얘기. 그래서 우리는 F는 MA도 마찬가지인데 요식만 단순히 외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공식만 외면 안 되고 이런 미닝을 잘 음미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게 질량인데 이제 스프링에 달린 이 질량이 작으면 동일한 효과가 나오겠죠. K값이 작은 효과랑 동일한 효과가 나오겠죠. 질량이 크면 암만 해도 움직이기 어렵잖아요. 그죠? 가벼우면 움직이기 쉽고. 이런 미닝을 하여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채 또는 액체에서의 원자나 분자는 이런 이제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때 지배하는 식은 요거고요. 후엽 체계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요.
그때 얘의 거동을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션, 조화진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외부 에너지에서 멀리 나가면 돌아가려는 힘, 복원력은 후계 법칙에 의해서 작동한다는 거죠. 보면 F는 M에 거의 유사하죠. 그리고 이 K 값이 세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렇게 빨리 진동하냐 늦게 진동하냐 또는 높은 에너지 줘야 되느냐 작은 에너지를 줘도 되느냐 그 결정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 여기 이제 질량은 여기나 이게 K가 이제 복잡한 상수니까 상수니까 그런데 질량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무거우면 잘 안 움직이니까 뻑뻑한 그런 형태처럼 거동을 해서 천천히 진동할 거고요. 운전량이 작으면 질량이 작으면 진동하는 게 빨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K 값이 이제 문제인데요. 후계 법칙에서도 이게 K 값이 이렇게 등장을 했죠. 그런데 이 K 값은요, 보츠만 상수도 K예요. 그리고 IR 스펙트로스코피에서 등장하는 K도 있어요. 이게 이제 IR에서는 이거 웨이브 넘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K 값이 많아요.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책을 쓸 때는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바꾸면 되는데 이건 근데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스크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후기 법칙에 그 폴스 콘스탄스 K를 쓰고 어떤 때는 요걸 쓰고 어떤 때는 보츠만 상수를 쓰고 뭐 어떤 때는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중에 가급적이면 요거를 이렇게 바꿨거든요. 이렇게 일부 넘버를. 근데 어떤 경우 또 이렇게 나와요. 책에서 대부분 K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이나 다른 문헌을 보실 때 아직 요거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런 거하고 보츠만 아니 후계 법칙의 폴스 콘스탄트하고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혼란의 여지가 좀 있는 점을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거는 보통 이렇게는 쓰는데 F는 EX 이렇게 뭐 X를 안 쓰나? 이렇게 쓰는데 하여간 거의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편하고요. 어, 이 외부 넘버가 문제인데 보트만 상수는 또 상수니까 못 바꾸고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까 이제 이게 뭐야 물 분자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보면은 구조는 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104.5도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진동하는 요게 이제 예를 들면 아까 같이 나오거나 또는 얘가 나올 때 얘는 들어가거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이 나오거나 얘가 들어갈 때 얘가 나올 때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때 요게 각각의 하나의 스프링이에요. 이게 요게. 그래서 얘하고 얘 사이에는 아까 F는 KX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 분자에서는 복원력이기 때문에 왜? 얘가 진동하는 이유는 IR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진동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진동을 하고 있었지만 IR 에너지 주니까 원래 진동하다가 더 진동을 이제 많이 하게 된 거죠. 막 진동하는데 진동하니까 이 X가 변하잖아요. 그럴 때 돌아가려는 힘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요. 이거에 비례하는 거죠.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요거의 각각의 질량, 요거의 질량들 이런 거에 의해서 차이가 나고 이것도 단위결합이냐 이중결합이냐에 의해서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각도가 있냐 없냐 이것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고요. 그래서 하모닉 오실레이션, 서머 에너지 받아서 흡수해서 진동하는 외부 에너지에서 진동을 했는데 그래서 X가 발생한 거죠. 이 경우는 힘을 땡겨준 게 아니죠. 그래서 진동을 하는데 그때 돌아가려는 힘, 얘가 이쪽으로 바깥으로 나왔을 때 이 돌아가려고 하는 힘은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게 조화 진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모리큘러 바이브레이션은 그래서 공유럽에서의 모리큘러 바이브레이션은 IR은 원래 열 에너지인데 원래 열 에너지에서 진동하고 있다가 플러스 IR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동을 하는 거고 모리큘러 바이브레이션은 공유결합에 있어서는 스프링으로 본다 그러는데 공유결합만 그런 게 아니고요. 딴 건 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놓고 있었는데 외부 에너지 흡수를 하게 되면 늘었다 죽었다 늘었다 죽다를 더 심하게 하는 거죠. 원래는 요 정도만 진동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IR 받으면 이 X 값의 변화가 더 심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IR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IR의 결과가 이제 스펙트럼인데 IR은 어떻게 그러냐면 가로축은 웨이브 넘버로 표현해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죠. 웨이브 넘버를 보통 K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K. 그래서 K가 이게 아까 보츠만 상수도 얘기했지만 어 공교롭게 폴스 콘스탄트도 K잖아요. 근데 이때 K는 웨이브 넘버예요. K. K는 되게 웃긴 게 람다 브레일입니다. 정의가. 그래서 에너지를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은 에너지가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얘가 이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미치겠다. 에너지는 그래서 아까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쓰냐 그러면 왜냐면 아니 남다분의 일을 할 걸 뭐하러 역수조치할 걸 뭐하러 웨이브 넘버라는 말을 만들어 갖고 괴롭히냐 이거죠. 근데 물리학에는 뭐 깊이 안 들어가도 조금만 물리학을 공부해 보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쪽이 더 편해서 그래요. 이렇게 쓰면 예를 들면 우리는 보통 운동 에너지는 아이고, 야, 자꾸 왜 이러지? 심기일전에서 잘 보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운동 에너지 이렇게 쓰죠. 근데 요거는 바꿔보면 아니 이거 아니지. 시작. 엠비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위아래 원수로 만들면서 위아래 이제 질량을 곱해주면 각각 질량을 넣어주면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MV는 운동량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양자역학 할 때는 요걸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써요. 이게 되게 편해요. 해보면. 지금 되게 어색하고 좀 뭐랄까 어, 저게 더 불편해 보이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바꿔놓고 보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건 여러분이 공부 좀 해봐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웨이브 넘버는 그런 개념이에요. 웨이브 넘버를 그래서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웨이브 넘버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운동 에너지는 아니지만 우리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했죠. K.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K가 증가하면 에너지가 높아지잖아요. 근데 참 사람을 괴롭히죠. 저 어디야? 아이어 스펙트로스코피 스펙트럼을 그릴 때는요. 웨이브 넘버 해놓고 이쪽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쪽이 감소하는 쪽입니다. 그럼 람다분의 1로 하지. 근데 되게 참 처음 배우는 사람은 되게 헷갈려요. 왜 이렇게 하지? 차라리 람다를 그려놓으면 더 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관행적으로 이쪽은 웨이브 넘버로 표현하고요. 그거는 파장분의 1, 람다분의 1, 파장의 역수고요. 원래는 이게 증가하는 게 에너지가 증가하는 방향인데 거꾸로 그린다. 그래서 그거는 좀 관행적인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X축은 이제 웨이브 넘버 또는 파장분의 1,
표현을 하고요. 세로축은 어떻게 하냐? 투과도 또는 수도로 얘기해요. 제가 그 얘기 했었죠. IR 스펙트로스코피 장치가 이렇게 있으면 IR 램프에서 나온 에너지를 샘플에 도달시킬 때 샘플에서 최대한 R 시리즈, 반사, 굴절, 회절 이놈들의 성분을 최대한 죽여버려요. 그렇게 최대한 없애려고 디자인을 한 겁니다. 반사 안 되진 않아요. 되긴 되는데 굉장히 적게 되겠죠. 최대한. 그 비싼 거는 이제 이런 게 거의 0에 근접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안 나오고 투과나 흡수는 이제 처리하기 힘드니까 얘가 흡수되고 나머지가 투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디텍터가 투과된 양을 측정해요. 그러면 전체 I0 IR 램프에서 나온 빛의 세기는 IR의 세기는 흡수된 IA 더하기 IT로 알 수 있죠. 자, 얘는 우리가 램프에서 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요. 얼마를 준지 알아요. 계산할 수 있어요. I0를 알아요. IT는 측정했잖아요. 여기서 관찰하는 사람, 이 디텍터가 투과된 IR 양을 측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걸 빼면 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특정한 걸 그냥 그리면 이렇게 투과도 형태로 그릴 수 있고요. 여기에서 얘를 투과된 양을 빼면 수된 양으로 그릴 수가 있죠. 다행적으로는 이렇게 더 많이 그려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도 많이 그려요. 두 개 다. 여기는 수도, 투과도. 그래서 투과도 입장으로 보면 이게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치가 높으니까 투과가 되고 있는 거죠. 즉, 이 영역은 여기도 대부분 그렇고요. 치료에 IR을 넣는데 요 파장돼요. 여기들 파장돼요. IR을 넣는데 치료가 반응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요입 색깔을 좀 달렸고요. 요입 파장대 영을 넣었어요. 근데 치료가 투과된 양이 뚝 떨어지죠. 그 얘기는 뭐예요? 흡수된 양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흡수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분자의 샘플 내 분자의 진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떤 반응이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게 IR 스펙트로스코피고요. 그럼 여기는 왜 흡수가 안 됐을까요? 이 영역은. 우리 밸런스 밴드하고 컨덕션 밴드 보면 쫙 지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AB, CB 그러면. 그러니까 양자가 돼서 그런 거지, 이게. 양자가 돼서 그만큼의 진동 에너지의 준위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만 흡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부분 영역도 있는 겁니다. 양자역학의 미묘함입니다. 눈에 보이도 않는데. 그래서 의미를 살펴보면 픽의 위치. 픽은 뭐에 해당되냐면 어떤 분자의 진동에 해당돼요. 그래서 만약에 요 픽이다. 그러면 파장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C하고 O의 진동이다. 그러면 그 픽의 위치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픽의 위치는 흡수된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CO 결합이다 또는 CO하고 O의 이중 결합이다. 또는 카본 삼중 결합이다. 뭐 이런 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픽의 포지션을 보면. 근데 그게 물질마다 달라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태까지 인류가 그 연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엄청 많이 만드는 거죠. 빅데이터죠, 소위. 그래서 픽의 위치를 딱 보면 얘는 카본 삼중결합이 얘는 진동한 거야. 그걸 알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이제 픽의 좀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픽의 숫자를 보면 예를 들면 얘는 CC 단위 결합이고 얘는 CC 이중 결합이고 얘는 C하고 O의 결합이고 결합이 진동한 거고 얘는
C하고 H는 원래 이쪽인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그 진동하는 것들의 숫자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진동하는 분자들. 결합도 번딩이죠, 번딩. 그 다음에 흡수된 양이 많을수록 요거의 농도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 걸 보고 아는 거고요.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아, 얘는 뭐야? 그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딱 쌈박하게 모양이 촥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좋은데, 예를 들면, 아, 여기 좀 그러네. 이렇게 안 나오고 지저분하게 나와요. 막 겹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면 좀 어렵고요. 이거 오버올 스펙트럼에 이제 모양은 보고 날 수는 있는데, 디테일한 거는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발전하기 전에는 다 손으로 했어요, 사실은. 그만큼 이제 오차가 많이 있겠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컴퓨터가 여기 데이터베이스 다 갖고 있어갖고 딱딱 찍어줘요.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그래서 양이 얼마 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얘는 뭐 포름알데히드야. 그게 다 가르쳐 줍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너무 편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이론은 대충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P의 위치는 어떤 분자다. 그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P의 수는 근데 아이언 에너지를 받아서 진동하는 어떤 특정한 분자, 모레큘, 어떤 또는 다른 구체의 진동하는 주기가 몇 개, 결합이 몇 개 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얘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면적 갖고 흡수된 양을 농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IR을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떤 걸 할 수 있냐? 뭐 이런 거 대부분 오르게닉 그다음에 인오르게닉의 대부분의 그 타입을 알아낼 수 있어요. 찍어보면 아 얘는 뭐고 얘는 뭐고 너무나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쫙 나와요. 그리고 펑셔널 그룹도 할 수 있고 컴포지션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얘 단점이 있어요.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다 있어요. 장점은 값이 싸다, 빨리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고요. 단점은 정성적인 장비예요. IR은 즉 부차가 좀 커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정말 너무 양이 작을 때는 얘가 있긴 있는 건 알아요. 정성적인 방법은 그런 얘기 주니까 있긴 있는데 야 이거 독극물이 이거 우리 저 사람을 기소해서 재판에서 유죄를 때릴 만큼 그 신빙성이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되게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장비예요. 우리 학교에도 갖고 있고요. 개인 연구실마다 갖고 있는 데도 많아요. 이거 가격이 한 4천만 원 정도면 노멀한 걸 사요. 비싼 거 아닌 거.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그래서 웨이브 넘버 아까 얘기했죠. 이 가로축에 저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정이고 데피니션이고요. 그래서 K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누에 바 해갖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복잡하니까 저 나중에 필요할 때 보고요.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파장분의 1이니까 이것 때문에 증가하면 에너지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 산수인데 남자가 2.5면 2.5 마이크로미터면 이제 웨이브 넘버는 역수니까 4,000 나오는 거고요. 이게 25면 400이 나오는 거죠. 요게 아이언 스펙트로스코피가 요 미드 IR 영역이 요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하도 K가 많이 나와서 헷갈려요, 나중엔. 이게 좀 어려운 거죠, 뭐. 자, 트랜스미터스는 아까 얘기했죠?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측정 아니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흡수는, 흡수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후가된 양을 갖고 이제 흡수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자, 지난번에 한 번 얘기했지만 비어 램버트나 또는 비어의 법칙.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흡수가 어떻게 되고 이러는데 이거는 뭐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어요. 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로 익스포넨셜이나 뭐 사용 도구나 뭐 상관이 없으니까
L이 두께고요. 요 베타가 이제 물질의 흡수 계수 그랬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거를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흡수는 저렇게 난다. 그래서 투과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특정한 예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측정을 하는 거고요. 흡수도 우리가 흡수되는 양을 모르니까 이제 아까 같이 IR 같이 정교한 장비를 만들어서 딴 것들을 최대한 없애고요. 여기 여기 계산에 의해서 특정한 걸 빼주면 이걸 구하니까 그걸 갖다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쭉 계산해서 이제 이것도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how to analyze인데 그러면 이걸 pH가 분자의 뭐 진동과 관련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 그 아까 네 개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살펴볼 건데 아까 이제 얘기 나왔었죠? 이제 모레큘러 바이브레이션을 하고 하모닉 오실레이션 한다 그죠?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을 이용해요. 왜? 우리 그 진동이 이렇게 일어나죠. 대칭으로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요 운동하고 똑같은 운동이에요. 사실상 같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물리학 책을 보시면 오늘 업데이트 해놨는데 물리학 책을 보시면 진자 운동인데 그거랑 요거랑 같은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복원력 하모닉 오실레이션은 복원력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주는 겁니다. 이게 가속도인데 가속도도 마찬가지고요. 속도, 변이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그때 이제 뭐 이건 다 아시는 거고 대충 그래서 적어놨는데 그때 주기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주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한 주기라고 그런다면 그때 주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나냐면 이때 K는 또 웨이브 넘버가 아니에요. 뭐예요? 여기에 K입니다. 그러니까 폴스 콘스탄트 힘상수 그리고 M은 질량입니다. 예, 얘가 무거우면 어떻게 돼요? 얘가 무거우면 많이 내려가죠? 적으면 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려한 거죠. 그래서 어, 요 진자운동하고 하모닉 오실레이션이 똑같은 거예요. 요거에 의해서 그래서 주기는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포르스는 이렇게 표현되고 가속도, 뭐 속도, 제곱, 변이 이런 건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걸 그대로 물리학책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모닉 오실레이션이고요. 하모닉 오실레이션은 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원력 되돌아가려는 힘은 뭐에 비례해요? 변이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칙에서 돌아가는 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은 거고요. 이렇게 되는데 변이가 많이 땡겨 왔으면 여러 에너지에서 많이 벌어졌으면 돌아가는 힘이 굉장히 세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하모닉 오실레이션이고요. 그래서 뭐 좀 전에도 시계 나왔지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저기 저기 요게 이제 뭐냐면 이게 웨이브 넘버거든요. 여기서는 웨이브 넘버는 그래서 그걸 갖고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렇게 아 C가 붙어야 돼요. 밑에 요건 이제 진동수거나 웨이브 넘버 여기 자꾸 이 나와서 그런데 웨이브 넘버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요 물리는 찾아서 보시고요. 요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여기에서 속도를 여기다 나눠주면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속도를 나누면 이게 람다분의 1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K값이라는 요 K값이 아니고 포스 콘스탄트가 아니고 아까 저기 나 웨브 넘버 K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게 이렇게 하기로 했죠. 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질량이 하나 있을 때 근데 이제 진정운동은 질량이 하나인데 저 분자는
구체는 이렇게 모델이 돼 있으니까 이제 질량이 두 개 들어가야 되죠. 그럴 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건 환산질량이라고 그러는데 환산질량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질량이 세 개면 어떻게 돼요? 얘는 M한 2 더하기 M3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두 개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아이언 스펙트로스코피에서 원자 두 개 갖고 이제 이 진동을 아이언 에너지 받아서 진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웨이브 넘버로 예측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계산을 해보면 웨이브 넘버로 계산해 보면 카본하고 예를 들면 산소하고 진동한다 그러면 M1이 카본이고 M2가 산소거든요. 근데 그 계산하면 여기는 포스 콘스탄트는 이제 알아내죠. 우리는 현재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 계산이 될 거고 파이가 뭐 상수고 빛의 속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웨이브 넘버가 나오죠. 즉 이런 결합에 대해서 여기 아까 투과도하고 웨이브 넘버 표현할 때 피기 위치가 어디서 나오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언 스펙트로스코피를 이해할 이제 마지막까지 다 왔고요. 이미 좀 시작했죠. 그래서 스펙트럼이 픽이 여러 개 나오는데 픽의 위치 그리고 픽의 숫자, 그다음에 픽의 면적 그리고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야, 이 물질은 뭐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결합들이 있어서 이렇게 아이언 에너지 받아서 분자 진동을 한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한 거는 하모닉 오실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픽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계에서 계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산소나 카본이나 이런 거는 원자 질량을 알잖아요. K값이 문제인데 K값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언 스펙트로스코피를 많은 학자들이 그동안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값을 이제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시작 대입해서 계산하면 시오 결합은 어디서 나오고 카본 카본 단위 결합은 어디서 나오고 이중 결합은 어디서 나오고 삼중 결합은 어디서 나오고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하고 픽의 이제 숫자 그다음에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진도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